꺼졌나? 아니네. 퍼더스터디는 사실 수업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몇 개 넣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 내가 세운 첫 번째 내신에 나온 적이 있다. 학생들하고 가르치면서 내신에 정말 쓸데없는 걸 가르쳤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토익 수준에서 좀 나오는 어려운 건데 선생님들이 가능하다 오버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 특히나 외고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뭐 외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뭐 문법 당연하게 토익 정도는 공부하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수능에 이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 중에서. 그러니까 거르고 걸러서 진짜 이거 수능에 나올 만한데 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토익 토플을 내가 공부하다가 이거 수능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책은 수능에서 나왔던 것들만 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현상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퍼더스터디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의 개념이야. 알겠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전범이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는 건데 얘는 할게요. 앞으로 내가 몇 가지 뺄 건데 얘는 할게. 봐봐. 자, 여기서 퍼더스터디에서 얘기는 뭐냐면 동사 플러스 ing야.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온 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to be pp. 무슨 얘기냐면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얘들아. 동사 플러스 ing를 적었는데 이게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이야. 둘이 호환된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지?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ing로도 충분히 수동의 효과를 내니까 다른 걸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더 정확히는 to be pp를 쓰는 게 아니라 ing를 써야만 수동의 의미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있거든. 근데 내가 예시를 많이는 못 찾고 대부분 나오는 예시가 이거야. 그래서 이건데 봐봐. This watch, 이 시계는 needs repairing. 뭐가 필요하냐면 수리가 필요해.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는 수리가 되어지는 거잖아. watch는 수리가 되는 거지 지가 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의미 자체가 애초에 수리가 필요해. 즉 동사의 의미상 수리가 되어져야 돼 라는 수동의 의미가 쓰인 거야. 다시 needs repairing에서 repairing 때문에 ing만 쓰여도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 마찬가지 의미로 잘 봐. 자, 이 아이들은 wants washing. 그럼 무슨 뜻이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어? ing가 쓰였는데 수동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수동의 의미로 해석해봐. 씻겨지길 원한다. 누구한테? 뒤에 나와있잖아. 말이 돼? 무슨 이건 판타지 같은 상황이냐? 아이들이 그릇들한테 씻겨짐 당하길 원해 로 해석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근데 언뜻 보기에 잘 봐. 아이들은 원해 설거지 하는 것을 뭐를? 그릇을. 맞는 거 같잖아. 그렇잖아. 근데 너네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to wash로 바꾸면 돼요. 간단해요. 왜? to be pp니까 그냥 to be pp를 쓰지 않고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wants to wash the dish. wash the dish가 원래 하나인데 설거지 하나인데 wants to wash the dish를 하나의 어떤 뭐랄까 수거처럼 외우는 거야 우리가. 이해됐지? wants washing을 쓰지 않으려고.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자, 부정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 얘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인데 좀 필기하는 게 귀찮아도 그래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 부정사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의미상이라는 거는 해석상의 주어라는 얘기랑 동일한 거야. 알겠지? 해석상의 주어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얘는 뭘로 우리가 표현하냐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해요. 당연하게도 필기를 다 하셔야 돼요. 하나씩 적읍시다. He wants to pass the exam. 자, 2번 똑같은 구조로 쓸 건데 약간 달라. He wants you to pass the exam. (3번) It is important for you to pass the exam.
자, 보시면요. 여기서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건 부정사라 그랬으니까 투부정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투부정사를 기준으로 볼 건데 잘 생각을 해봐봐. 1번 첫 번째 거를 보자면은 그는 뭘 원하냐면 그가 시험에 통과하길 원해.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의 대상은 그야. 맞지? 의미상의 주어가 그야.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와 실제 주어가 동일해요. 그래서 표기하지 않는 거야. 다시 의미상의 주어와 실제 주어가 동일하면 표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투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지 않는 건 그 주어가 애초에 이 행위를 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for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쓰이는 모든 구문에.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봐봐. 의미가 달라져서 잘 봐. 그가 통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잘 봐. 그는 너에게 원하는 거야. 뭐 하기를? 너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그러면 to pass의 의미상의 주어는 you네? 맞지? 맞지? 이 경우는 뭐냐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됐어요. 됐죠? 그런데 목적어가 있잖아. 이미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위치를 뒤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거라서 얘도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기하지 않아요. 됐죠? 그럼 3번이 문제겠지? 맞지? 3번이 얘는 주어가 it is important니까 주어와 전혀 호응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투부정사의 이 의미상의 목적어는 너잖아. 너에게 있어서 시험을 통과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해주는 거야. 됐지? 근데 이 경우에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닌데 의미상의 주어는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를 그냥 쌤은 불특정 다수인 경우. 무슨 얘기냐면 주어나 목적어에 쓰이지 않은 제3자 내지는 무언가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되어서 주어가 되었을 때 정확히는 주어가 되었을 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살려서 표현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때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 거야. 그래서 형광펜지에 이렇게 써놓으면 좀 구분이 되겠지? 다른 경우엔 쓰지 않았어. 어느 경우에만. 다시 실제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이거나 실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쓰지 않아요.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데 정말 다른 그러니까 아예 주어 동사가 아닐 때 주어 목적어가 아닐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살려서 해석상의 정확함을 표기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건 이렇게 그냥 필기만 해두시면 되고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밑에 게 중요해. 별표 하나만. 내가 이미 해놓긴 했는데 별표 하나만. 자 봐봐. 그런데 대부분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반드시 of 플러스 목적을 써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사람의 성품 내지는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줘야 돼. 이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사람의 성품, 성격이라고 썼냐면 잘 봐. 나이스, 굿, 아니스트, 카인드. 봐봐. 나이스 좋다, 굿 좋다. 성격이 좋은 거야. 아니스트, 이게 진실되다, 성실하다. 카인드, 착하다. 폴리시, 바보 같다. 루드, 무례하다. 케어레스, 좀 약간 뭐랄까 그 덤벙거리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부주의한, 그리고 크루얼하면 잔혹한. 이런 동사들은 다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반드시 of를 쓰셔야만 해요. 이건 법칙이야. 근데 내가 왜 이걸 별표 쳐놨느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가 배우거든? 문법책에 나왔거든? 너네 시험 봤거든? 까먹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나와요. 고3 때 수능에 나와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모든 전범이잖아.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굳이 동일한 문법을 반복해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이런 걸 한 번도 못 마주치다가 내 수능에 처음으로 맞닥뜨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까먹었던 걸 다시 복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고3이 되면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봐줘야 돼. 무조건 까먹어. 그리고 9월 평가원쯤 되면 한 번 더 봐줘야 돼. 또 까먹을 거거든. 너네가 공부량이 3학년 때 제일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건데 까먹은 거라서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밑에 거 봐봐. 자, to accept a contract is unpleasant of him. 잘 봐. 그런데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주어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대. 이 불편함은 성품과 성격이야? 잘 생각해야 돼. 불편함은 성품과 성격이야?
감정과 성품은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굳이 넣어놨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얘는 감정이야. 알겠지? 감정이지. 감정은 맞는데 성품 성향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오브가 아니라 for를 써야 돼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헷갈려. 이런 게 되게 헷갈려서 내가 내준 예시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이런 장난들을 많이 치는데 주로 나오는 게 감정이랑 성품 동사를 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요거 예시를 갖다 놨어요.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거 말고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겠죠. 밑에다 적읍시다. 명사나 대명사나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랑 항상 동명사랑 같이 와요. 애초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져. for 플러스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해석으로, 쌤 파란색을 해석을 잘 쓰는데 해석으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게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앞에 뭔가 명사가 올 거야, 혹은 대명사가 올 거야, 그리고 뒤에 ing가 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명사라고 할지라도 주어 동사를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내가 들어줄게. She objected to joining this club. 이 있고, 그 다음에 she objected to you joining this club. 두 개 약간 다르죠? 위에 거는, 자, 여기서 object는 반대하다야. 이 단어 몰랐으면 반드시 암기해놔라. object가 물체, 물건 이런 뜻도 있지만 주장하다의 반대말로서 반대하다의 의미를 가져요. 알겠지? 동의하다가 아니에요. 어그리의 반대말이야. 다시, 그녀는 뭘 반대하냐면 to joining this club, 이 클럽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해요. 본인이 합류하는 거겠지, 그치? 의미상. 그런데 밑에 거는 그녀는 반대, 누가? 너가 이 클럽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는 거야. 내 클럽 여부와는 상관없어. 밑에 거는 너가 반대야. 너가 조이닝하는 거 반대야. 근데 우리 지금 동명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 조이닝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녀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 주어가, 이것도 마찬가지래. 그러면은 실제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면은 이 조이닝의 대상은 누구냐면 to you, 넌데, 맞지?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네요. 이럴 땐 표기를 안 한다. 알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for 플러스 목적격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동명사에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없어. 알겠지? 투부정사에서만 존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 그거 정리하자면 독특한 현상인데, 실제로 위에 거 볼게. 실제로 주어일 때, 내가 다시 할게. 실제로 주어일 때, 실제로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로 따로 표현하지 않아. 다만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됐지? 이게 이제 원칙이지. 그런데 이거 말고 뭐가 쓰였을 때, 사람의 성품과 성격 동사가 쓰이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 이게 예외니까 시험 문제 존나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동명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냥 해석을 잘 하시면 된다. 이게 다야. 그래서 동명사 같이 넣는 거야. 투부정사에만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어. 그래서 it for to인 거야. 구문으로 따지자면. 알겠지? 근데 지금도 봐봐. 선생님 it for to 어디다 써놨어요? it for to요. 됐니? 주어나 동사가 달라야 돼.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it으로 바꾸면 주어나 동사가 달라지잖아. 목적어가. 그래서 이런 구문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원리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지가 중요해. 그래야 of 플러스 목적격도 이해하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음. 자, 그 외에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구문들에 대해서 쌤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루션처럼 이렇게 따따따 정리가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반드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 내가 인하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맨날 써주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별표 3개 치시죠. 시험 문제 의외로 많이 나와요. 평가원도 좋아하지만 수능 특강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꽤나 내신 문제나 혹은 여러분들 뭐 1학년, 1학년 때도 이게 되게 자주 만났었어. 너네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뭐 틀렸거나 구문에 나왔었어. 봐봐. 자, 외우세요. 형용사 부사 인하프 투부정사 그리고 인하프 명사 투부정사. 됐죠? 다시 형용사 부사 인하프 투부정사. 그냥 한 번 더 적을게 쌤이. 형용사 부사 인하프 투부정사 그리고 인하프 명사 투부정사. 근데 이게 나도 밑에 건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존재 자체를 까먹고 잘 안 쓰고 위에 것만 맨날 쓰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둘 다 나와. 둘 다 나오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하프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 앞이 명사다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인하프가 나왔을 때 형용사 부사가 앞에 나오고 투부정사가 뒤에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니? 안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형용사 부사는 무조건 앞인 거야. 인하프보다. 이해됐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시고 특히나 뒤에 게 더 중요해요. 이 밑에 거 맨날 까먹으니까 있는지조차.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됐지? mother 엄마는 was wise 형용사지? 인하프지? 그럼 뒤에 뭐 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죠. 근데 이미 ing인지 투부정사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뭐 이게 지금 너네가 입장에서는 선생님 이거 목적어 자리 아닌가? 이게 목적어 자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ing 투부정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니까 미래지향, 과거지향 이거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투부정사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목적어 자리에 온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야. 얘는 이건 어디 자리야? 부사 자리야. 알겠지? 부사 자리라서 인하프도 부사고 얘도 부사니까 부사들 간의 위계를 어순을 보는 거야. 근데 인하프가 먼저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온다고 우리 외웠어? 투부정사 나온다고 외웠지. ing를 안 외웠지. 그냥 투부정사 답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답이구나.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건 거지. 자, 주어 동사 보어 나왔어. 뒤에 다 뭐야? 여긴 대절이니까 다른 문장이고 뒤에 다 뭐야? 쓰레기지. 그지? 그럼 쓰레기를 뭘로 만들면 돼? 다 부사잖아. 여기도 부사 나오면 되지. 여기도 부사 나오면 돼. ing에 부사 있어? 동명사이거나 형용사일 수는 있겠지만 ing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사가 못 오니까 투부정사에는 근데 부사적용법이 있잖아.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순으로 풀면 간단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문장에 주어 동사 보어가 다 있으니까 완전 문장이야. 나머지 다 부사여야 돼. 근데 투부정사만 부사가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가 다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That we were product of the new world and we receive freedom. Recall freedom. 우리가 이 신세계의 산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유를 요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마는 이걸 알 정도로 충분히 현명했다. 이런 문장이고요. 밑에 문장 S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그녀는 나에게 길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착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쌤이 kind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고? of 플러스 목적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전혀 상관없지. 그치? 인하프 구문이잖아. 그렇잖아? 전혀 상관없어 얘들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근데 봐봐 사람 시간 순으로 왔는데 이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뒤로 가요. 그리고 시간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요 어순이 개 헷갈리거든. 요것도 별표 2개.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보고 문제 풀라고 해도 나도 까먹어. 이 문법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거야. 이거. 알겠지? for 플러스 목적격의 자리가 시간보다 뒤로 나오거나 for 플러스 목적격 안 쓰고 그냥 사람을 쓸 거면 it takes 목적어가 나와야 돼서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요 원리를 맨날 까먹어서 나도 별 생각 없이 써요. 그래서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쌤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 물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근데 얘는 사실상 우리가 아는 구문으로는 spend ing예요. 그냥 단순하게. 됐죠? 혹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대충 배우면은 it takes 투부정사 구문으로 외워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걸 파트를 찾고 싶으면 it takes 투부정사 구문에 가면은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거 이제 맨투맨 책이라고 맨투맨 1, 2, 3번에 있어서 2만원 책이 있거든.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걸로 본다면. 알겠지? 원서는 어쨌든 한번 봐야 되잖아. 기본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까지 공부할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아무튼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일단 해주는 거야. 잘 봐. It take me a long time이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고 시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take는 항상 투부정사랑 같이 오니까 투부정사가 답이겠지.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구문을 알면 좀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쌤은 정리해볼게. 자, 그러고 자 밑에 게 더 중요한데 잘 봐. 요거 별표 5개 쳐. 됐죠? 얘는 누구냐면 전치사 투인데 전치사야. 전치사인데 투부정사 같은 애야.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를 필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별칭이야. 쌤만 쓰는 말이야. 투부정사인 척하는 전치사 투 이렇게 가르쳐요. 됐지? 전치사 뒤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가 오지만 전치사인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오케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그랬잖아. 우리 전명구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동사의 의미를 가지려면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 형태를 물어봐요 많이. 됐지? 요렇게 쓰이는 구문이 몇 개 있어. 적을게. 자, when it comes to. 그 다음에 object to ing. 아 미안해 2까지만 적어.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그리고 devote to. 근데 devote에는 이렇게 해놓고 항상 중간에 oneself가 들어가기도 해.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들어갈 때도 있어서 내가 가로를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contribute, attribute. 요런 친구들 뒤에 to가 나오거든. 자, 내가 빨간색으로 펜 바꿨다. 뒤에 반드시 ing가 와야 돼요. 필기를 꼭 요렇게 해주세요. to ing까지 같이 해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시는데 난 빨간색으로 꼭 이렇게 표기를 할게. 자, 요렇게 나오면 when it comes to 부정사 존나 맞는 것 같고 object to 부정사 개 맞는 것 같고 look forward to 부정사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없는 거야. 무조건 ing야.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외워놔야 돼.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devote to랑 contribute to, attribute to는 정말 많이 헷갈려요. 이거 to 부정사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아니야, 없어. 알겠지? 무조건 ing야. 됐죠? 근데 이거랑 좀 논외로 의미적으로 그냥 to가 쓰였어. 뭐뭐에게로. 그러면 ing야. 알겠지? 근데 간혹가다 진짜 어이없게 틀리더라고. 이거랑 똑같은 버전이 뭐가 있냐면 from A to B 할 때 from 뒤에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왔겠지. 그리고 쭉쭉쭉쭉 가서 to 부정사 나오는데 꼭 to 부정사를 쓰더라고 애들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도 from A to ing가 쓰여야 돼. 됐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라는 뜻으로 쓰여야 돼. 됐지?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명사가 쓰여야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내가 많이 틀리는 것들이니까 필기를 했고 attribute랑 contribute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contribute가 원래 공헌하다고 애들이 이렇게 외우더라고. 공헌하다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attribute는 무엇에 탓을 하다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외우는데 attribute랑 contribute랑 둘 다 공헌하다와 탓을 하다 있어요. contribute를 좋은 뜻으로 쓰지만 알고 있지만 너네가 실제로는 죄에 공헌하다 할 때도 contribute를 써요. 이거는 이제 미국식 표현이지, 그지? 우리는 공헌하다는 되게 좋은 단어고 탓을 하다는 안 좋은 단어인데 미국은 전혀 상관없어. 죄도 공헌하거나 탓을 할 수 있고 너 탓으로 잘 됐어 할 수도 있어. 됐죠? 구분이 없어요. 긍정 부정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look forward to는 무엇을 기대하다, 고대하다죠. object to는 무엇을 반대하다고. when it comes to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텐데 when it comes to는 뭐니? about이지, 그지? 뭐뭐에 관하여. 얘는 문장 내에서 해석을 할 때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니까 마주하게 될 거니까 필기를 좀 잘 해두시고 그럼 당연하게도 밑에 있는 건 look forward to 나왔으니까 도부정사 같지만 ing야, 그지? 내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다, 알겠지? 해석이 되게 투부정사가 딱 입에 붙어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기타 동명사와 관련된 중요 구문에서 쌤이 이제 spend ing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주요 구문이라고 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려고 2개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쓰는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전치사 플러스 ing의 세부 뜻을 가르쳐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쌤이 요거에 대해서 필기를 해줄게요. 자, on ing가 있고 얘는 문법에서 구분하는 문제 안 나와. 뭐 적어도 돼. 얘는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해석할 때 정말 도움되니까 잘 봐봐. on ing, in ing, by ing가 있어요. by ing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뭐 함으로써. 그런데 잘 들어.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야. 그래서 as soon as하고 똑같아요. 오 하나 더 썼다 얘들아. 실수로. 그 다음에 in ing는 when의 의미예요. 뭐뭐 할 때. 이걸로 해석하는 게 진짜 편해 얘들아. 그냥 when으로 해석해. 알겠지? 요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되고 심지어 문제에 나올 때도 있어서 첫 문장에 마주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이런 표현들 많이 보이는데 사실상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이걸 모르면. 그래서 이걸 외워두셔야 돼. 알겠지? 단순하게 너네랑 문법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 구문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문법 문제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필기하시고